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저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사회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사회를 이롭게 하는 정치인,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본인들의 의무를 저버리고 본인들의 권리만 찾고 본인들의 욕심만 챙기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치 현실입니다. 물론 이것은 대한민국의 문제만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욕심을 정치를 통해서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 세계나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사회의 구석구석의 문제, 무엇이 문제이고 그 해법은 무엇인지를 상세히 자세히 알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게 희망을 갖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야 거기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지네들이 잘 먹고 잘 사니까 사회의 어느 곳이 어둡고 안타까운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은 사회 구석구석의 문제점, 어두운 것, 안타까운 것을 샅샅이 낱낱이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준석 의원이 본인이 대담을 할 때나 토론을 할 때 다 나옵니다. 컨텐츠가 다 나옵니다. 본인의 컨텐츠가 나옵니다. 하기 때문에 비록 3석을 3석밖에 안 되는 개혁신당의 대통령 후보지만 존재감을 발휘하는 것은 오롯이 이준석 의원이라는 개인의 능력으로 이렇게 3석밖에 안 되는 그러한 당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정치인을 꼽으라 그러면 이재명, 한동훈, 이준석이라고 지금 뽑을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라는 인간은 무려 170석 이상 가진 거대 야당의 대표이고 한동훈 대표 또한 거대 여당은 아니죠. 여당의 당대표를 지냈습니다. 물론 지금도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여당 후보로 저는 꼽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이준석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가장 핫한 정치인을 꼽으라 그러면 이준석을 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것은 이준석의 능력이다. 이렇게 능력 있고 개혁을 하는 사람은 바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이준석은 내가 비난을 받을지라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해야 된다. 용기죠. 쉬운 일 아닙니다. 지금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그 광화문 집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아부 떨면서 환심사기에 바쁜 정치인들은 자기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아부하고 간신 노릇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준석, 한동훈 대표 같은 사람은 그런 것 하지 않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자기 실력으로 승부합니다. 차별화합니다. 이준석 의원은 일자리 만드는 것, 특히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이 청년들의 일자리는 과학기술 분야를 발전시키는 데 있다고 굳게 믿고 있고 본인 또한 과학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중심에 2030이 우뚝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석은 그 옛날부터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대 포이론이라는 선거 전략을 들고 나왔던 것입니다. 이 정도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비전은 가지고 있어야 실력 있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준석 의원을 옹호하면 비판하는 사람 많았지만 요즘은 그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알아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준석 나는 솔로 25기
광수라는 이 청년한테 경위를 보냈습니다. 인제군 의사입니다. 인제군 의사입니다. 일일 평균 100명의 환자를 보고 작년 2004년도에 환자를 2만 6천 명 정도 봤다 그럽니다. 인제군에서는 이렇게 젊은 의사가 와서 인제군 시골 마을을 위해서 이렇게 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을 주민들은 이 의사가 떠날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럽니다. 이 광수라는 이 의사도 정말 훌륭한 의사지요. 이 사람도 장래 훌륭한 정치인이 되지 말라는 법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준석 씨는 이 광수 씨가 인제군을 떠나줘 안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즉 시골에서도 보상이 잘 되어지는 그러한 의사를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정책적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광수가 인제군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구석구석을 챙기는 구석구석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이런 광수 씨 같은 나는 솔로의 이 스토리를 잘 챙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준석은 대한민국의 굉장히 소중한 정치 자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이재명은 법원에서 언제 선고가 나오느냐, 윤석열은 언제 탄핵 심판이 만나느냐를 가지고 서로 범죄 전쟁을 하고 있는 이 마당에서 이준석 대표는 대한민국 사회가 좀 안정되게 그나마 이런 전쟁판 중에서도 안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재명 대표 판결이 먼저 나와야 된다. 26일 날. 그리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헌재 심판이 나오는 것이 사회를 덜 혼란하게 한다. 만약 21일 날 금요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헌재 심판 결과가 많이 나오고 26일 날 이재명 2심 판결이 나온다면 사회는 극도로 혼란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21일쯤 재판 판결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28일 날 윤석열 대통령 헌법 심판이 나오고 26일 날 먼저 이재명 판결이 나오는 것이 그나마 사회를 덜 혼란 속으로 빠지게 한다는 그런 주장과 본인의 논평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여튼 이준석은 그 본인 하는 말 한마디도 그냥 이유 없이 근거 없이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본인이 다 분석하고 본인의 가치관 위에서 세워진 그런 얘기를 하지 함부로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여느 정치인하고는 확실히 다른 정치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고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을 잘 보호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